300주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점점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나가고 있죠. 수년간의 피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세계그룹이 이 이커머스를 광클릭하면서 빠른 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지난주에 핫한 이슈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부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 8월에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말을 예고했으나 해를 넘겼죠. 그리고 그의 약속은 지난주 후반 가장 핫했던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세계그룹 측에서 1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운용사 두 곳으로부터 1조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로 분리되어 있었던 온라인 사업 부분은 통합해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 전담 신설법인이라는 건데요. 이커머스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전자상거래고요. 더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클릭해서 물건을 사는 행위를 모두 이커머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거래 행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물건 등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이 이커머스 시장은 많이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유난히도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 같은 경우는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말 그대로 우상향이었고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78조 원 규모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 소비의 약 20%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 내에서도 PC와 모바일을 놓고 본다면 이 모바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채널의 성장은 압도적이고 온라인 거래액의 60%는 어느덧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신세계그룹은 쓱 배송하고 뭐 온라인 쪽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신세계가 이번에 온라인 사업에 이런 투자를 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신세계몰, 백화점, 이나프트몰, 트레이더스를 합쳐서 신세계그룹에서는 쓱닷컴을 운영하고 있죠. 매출 신장률 나쁘지 않습니다. 32%, 연 거래액은 약 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2조 원이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통사 대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나 작았다라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신세계 말고 롯데만 해도요. 이 규모가 8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4배 정도나 되죠. 그리고 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15조 원. 15조 원, 8조 원을 보다 보니 당연히 신세계그룹의 2조 원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은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온라인 사업부를 모두 모아서 우리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세계의 이런 이슈는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신세계는 신설 이커머스 회사를 연내 안에 출범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1조 원의 투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M&A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까지 현재 5배 규모 연매출 10조 원 정도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게 바로 1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누가 투자를 했느냐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도록 할게요. 투자 운용사 두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BRV 캐피탈이라는 곳입니다. 이 BRV 캐피탈은 단순한 그냥 투자금을 유치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커머스 산업의 투자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과거에는 페이팔 등의 강한 투자를 하기도 했었던 업체라고 합니다.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글로벌 업체와의 가교 역할,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들이 애먹 못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 주가가 지난주 아주 강했습니다. 금요일장 흐름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마트는 15% 급등세, 장 초반에 7% 올라갈 때 우와 이랬는데 마감가는 더 올라왔죠. 15% 급등이었고요. 신세계 역시나 10% 상승을 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들의 선택은 아주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급등 이후에도 목표 주가 한 4, 5만 원 정도 더 여력 있게 올려잡아 놓은 상황이고요. 오프라인 강자의 온라인 돌격, 탁월한 의사결정에 박수라는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네요. 목표 주가 더 공격적으로 높이는 것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오늘은 300초를 딱 맞출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개장정인인 만큼 실적도 살짝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닝 캘린더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요, S-오일, GS건설, 그리고 SKC, 코오롱 PI 필름 업체죠. 오늘 실적 예정돼 있고요. 내일 또 대거 많은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겠네요.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제일기획, 현대산업 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가 1월 31일 확정치 내놓을 거고요. LG상사, LG화학, 굵직한 각 섹터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주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 소식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